이 시기에 이 정도 이 홍도가 착색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예. 오늘이 7월 27일인데 좀 멀리 제가 이동을 해서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착색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보니까 좀 거의 다 나버렸네, 그죠? 여기가 위치가 됩니까? 문경시 삼북면. 여기 해발이 얼마 됩니까? 여기가 해발이 한 500 정도 될 거예요. 해발 500요. 예. 사과 재배로서 제가 봐서는 천혜의 조건입니다. 예. 이 보시면은 양사방이 아주 지대가 높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골짜기 상당히 길대 보니까. 예, 거의 정글이라고 그래요, 정글. 시리하고. 26 작은이요. M26 작은이고, 예. 나무 연령은 한 4년생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 빨리 나오는 자홍이나 초홍. 예. 그런 계통은 아니고. 아니에요. 과거 일반 홍로입니까? 예, 일반 홍로입니다. 상당히 알도 굵고, 예. 이 3달 초반 때입니다, 제가 봐서는. 저격도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것만 몇 개 땄어요. 예, 그렇죠. 다인 것만. 이 열매의 이 건접엽들이 네. 당도와 착색 발견에 많이 기여하는데 이렇게 다 훑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착색이 됐을 때 보시면은 햇볕 가린 부분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만 제거하시면은 요거 가린 거, 요거. 예, 그렇죠. 그거만 따시면은 그거만. 100%안 합니다. 이게 증명하는 것이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만 지금 햇빛을 가렸다. 요거만 따시면은 맛도 좋고 예. 열매도 물러지지 않고 예. 열과도 덜 생기고 해서 최상의 사과를 소화할 수 있다. 입에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포르테 치고 칼슘 좀 신경 쓰고 한개단수 미량요소만 써요, 저는. 미량원소만 토양 시비하셨다. 예, 미량요소만 쓰고 퇴비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했어요. 미량원소는 언제쯤 시비하셨습니까? 미량요소 4번 뿌렸어요, 4번. 토양에다가 예, 4번. 언제쯤 하셨습니까? 그때가 4월부터 저는 비만 오르려고 하면 비 오기 전에 꼭 뿌리거든요. 그래서 4회까지 하셨다면은 일반 하시는 분보다는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그게 뭐 인산가리 제품도가 있을 것이고. 예, 인산가리 포함된 거, 그죠? 칼슘 몇몇이면 한 몇 회 하셨는가요? 한 3번 했습니다. 3회 정도. 7월 말까지 예. 이 과일이 흡수하는 양이 70~80% 다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포르테스는 3번 쳤어요. 3번 뿌렸어요. 현재까지 꽃 피기 전부터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까지 3회 하셨다. 3회, 예. 비료는 안 하시고. 비료는 저는 한 방울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나무 수세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지도 않고 아주 약하지도 않고 적당한 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저 석회를 2월 달에 석회를 뿌렸어요. 석회, 이 바닥이 하얀 게 석회. 그건 했어요. 작년에도 이와 같이 착색이 좋았습니까? 예. 작년에 한 85짝 수확했는데 예. 작년에 진짜 예뻤었어요. 작년에도요? 예. 참. 물론 여기 해발이 500이 되다 보니까 일교차 문제 그런 그 문제 때문에도 색깔이 잘 발견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오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정도 착색이 난 집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이 정도 색깔이 맑게 일찍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소문을 듣고 방문해봤거든요. 박사님 덕분이죠. 저 박사님 말씀에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예. 오늘 것 하나 나무랄 것 없이 이 7월 27일 날 현재 오전인데 아주 맑게 잘났습니다. 상당히 상태가 좋고 제가 봐서 한 5일 정도 되면은 색깔이 다 발려들 걸로 보이고. 미량요소 칼슘을 한 번 더 쳤어요. 이건 3번째, 이건 4번 쳤어요. 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여기. 포르테도 한 번 더 치고. 잠시만. 여기는 4번요? 예, 4번 치고 3번 치고. 여기, 한 번 차이라, 이게. 여기는 4번 하셨고. 예, 미량요소도 그렇고, 포르테도 그렇고, 칼슘도 4번 쳤어요. 4번 하셨고. 박사님. 여기는 3번 하셨고. 예, 3번 하고. 이 차이가 나, 이렇게. 차이가 많네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이 증명을 다 해주네. 예. 우측은 4회. 예, 4회, 이건 각각 3회. 4회. 포르테. 좌측은 각각 3회. 예.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면은 고유의 착색이 발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잎 소지하는 것도 많이 따지는 않았습니까? 박사님 따지 말고 다인 것만 땄어요. 작년 다인 것만. 예. 저는 오로지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미량요소 박사님 미량요소만 치자고 하잖아요. 그래 미량요소에 강조를 치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전혀 개의치 안 하고. 사과 농사 지은 지 오래됐습니까? 저 기농하고 한 5년 됐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사과 농사 30년, 40년 하신 분도 전국에 고수가 많지만은 처음 하신 분들이 지도하는 방향대로 다 따라오시기 때문에 확실히 물건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큰 집 예산이 있어갖고 큰 집에 좀 보긴 봐. 상당히 참 마음에 들고. 칼슘을 엄청 신경 썼어요, 저기 칼슘을. 어떤 칼슘을 썼습니까? 제가 인산 칼슘 이것저것 쓰고 나중에 지금 통합된 거 썼는데 인산 칼슘을 많이 썼어요. 박사님이
인살컴을 쓰면은 이중 저거 잎이 안 난다갖고. 예. 그게 쓰니까 확실히 이중 박사님 보시다시피 들러왔잖아요. 예, 그렇네요. 예. 예, 이중 성장이 들러더라고 확실히. 예. 2차순위 들 나온다. 예. 예. 칼슘을 잘 쓰니까. 많이 쓰니까. 예.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먼 거리를 또 오셨네, 그죠? 예, 지금 원래 금년도에 네네. 대목이 원체 빨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과 재배하신 분들이 8만 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네네. 대목이 빠르다 보니까 이 착색에 아주 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이 7월 27일인데 저격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언제쯤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그다음 착색에 관여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과연 칼슘은 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대부분 이제 착색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착색의 조건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광 환경을 잘 개선하셔야 됩니다. 광학을 개선한다고 너무 많은 저기업을 이런 시기에 하면 안 되고요. 저기업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착색이 시작되는 그 이후에 저기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 과실이 이제 색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입안에 들어있는 광합성 동화산물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이 착색을 시켜주는데 밀어주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업은 최대한 늦추어서 한다라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할 때는 최소한 과실을 가리고 있는 입 주변만 아주 소량으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최소한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착색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수채에도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 환경을 잘 개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실 것이 이제 질소 관련입니다. 착색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질소를 너무 과다 시비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물으시는 것이 이제 옆면으로 질소를 시비했을 때하고 땅에 질소를 주었을 때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면, 옆면에다 질소를 소량 살포하는 것은 농도도 낮고 일회성, 단발성의 질소 공급만 이루어지만, 땅에다가 이제 화학비료나 이런 걸 뿌리게 되면은 땅 안에 질소가 계속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깔이 잘 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갖다 잘 차단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뭐 홍로보다는 홍로는 뭐 착색이 그나마 좀 쉬운 거지만,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후지 계열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보시면, 후지 계열은 질소가 계속 유입되게 되면은 착색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이제 착색을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 착색 보조제를 쓰는데, 착색 보조제를 선택을 하실 때에 뭐 착색 보조제는 굉장히 많은 그 회사에서 여러 종류가 있고, 각 농가마다 처방하는 방법이 좀 천차만별로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옆면에다 가리를 많이 치는 걸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옆면에다 가리를 많이 치게 되면은, 원래 가리는 그 성숙기에 치는 그 비료 원소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세포 분열기에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리를 많이 치시게 되면 색깔이 좀 검게 납니다. 탁하게. 뭐 착색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좀 검은 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리를 너무 옆면에다 많이 치시는 거는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고, 또 가리는 옆면으로 주지 않고 땅으로 줘도 충분히 흡수를 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가리를 옆면으로 너무 다량으로 막 여러 번 치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여러 그 착색 보조제들이 나와 있는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제 착색을 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호르몬 계열의 어떤 인공 호르몬 계열의 어떤 약제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못 선택하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검어질 수 있고요. 또 이치, 그래서 사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물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는 잘 구별을 지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좀 그냥 착색을 도와주는 형태. 내가 착색을 강제로 밀어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착색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제 형태를 하시는 게 좋고, 뭐 저는 뭐 포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을 갖다가 추출해서 천년의 안토시아닌이 여기에 사과 과피에 맞아서 착색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유용한 물질을 개발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색깔이 좀 검은빛이 안 나고 선홍빛으로 아주 맑게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과실을 보시면은 이 과실 같은 경우에는 검은빛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선홍빛으로 아주 착색이 잘 됐고요. 좀 일찍 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착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착색시키는 거라든지 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런 걸 하시게 되면 좀 검은빛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검은빛이 안 나게 하시려면은 좀 이렇게 자연 유래의 어떤 착색제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럼 열매 근처에 있는 근접 잎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매 주변의 잎들이 광합성 효율을 높여서 열매에서 잎에서 만들어지는 광합성 동화산물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착색을 시키는 그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전구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 주변에 있는 잎을 과도하게 적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졌는 전구 물질이 결국은 안토시아닌이 사과 과페의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지는 물질의 전구 물질이 돼야 되는데 그 물질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착색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줄어든다라는 게 되죠. 그러면은 착색이 좀 불량하게 되는 그런 그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중심으로 좌우 20cm의 엽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끝까지 잘 관리하시는 것이 착색에 가장 도움되고 그 과실을 중심으로 좌우 20cm 잎을 최대한 적게 적입하는 것이 착색에 가장 도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매 근처에 근접 이파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착색제 종류가 국내에 엄청 많거든요. 네네.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어떤 걸 사용하셨습니까? 안토신, 예. 프리미엄 골드요. 안토신 프리미엄 골드. 예, 그리고 그 슈퍼 하인깔. 슈퍼 하인깔. 예, 그걸 900에다가 제가 한 번 쳤어요, 지금. 신제가 지금 8일 됐어요, 8일. 아, 8일차가 됐다고요? 네. 아.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저는 계속 그것만 쓰거든요. 근데 작년에 색깔이 너무 좋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이게 깔이, 박사님 보셔서 예쁜 것 같아요, 더. 네, 일찍 나오고요. 아. 저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 쳐봐도. 딴 거는 뭐. 원래 그 착색이 관건인데 대목이 빠르다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예. 박사님 보시다시피 맑게, 선명해 나니까. 맑게 선명하게 네, 난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시니까. 예, 예. 대부분 밭에 가보면은 질소 인상 가리들은 대부분 많아요. 과잉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과잉되는 비료를 땡기면은 내 몸살이 나요. 몸살. 너무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과콜라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밀양원소 시비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미량시. 네, 밀양원소를. 이 밀양원소를 쳐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양분 밸런스가 맞춰지거든요. 맞춰지면서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NPK 중심으로 시비를 하시면은 나는 비료를 많이 줬는데 사과도 안 굵고 수시는 잎은 엄청 좋은데 과실이 안 굵으면 억제를 시켜주려고 그러면 균형 시비를 해야 됩니다. 그 균형 시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밀양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콜라님 같은 경우는 밀양원소 시비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몇 번 하시라고 최소 봄, 가을에는 하시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많이 뽑아냈어요. 그럼 내년 해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감사비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죠. 수확하시고 뭐 수확이 안 많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수확량이 많고 단화가 굵었다 이러면은 이 단화가 굵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였기 때문에 이 수채가 이제 힘이 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감사비를 해주시는지. 그러면은 예 억제를 잘 걸어줘야지만 이 과가 굵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나무도 설사합니다. 박사님 보시다시피 차이가 꽉 완전히 나잖아요, 이거. 그게 한 번 더 한 거라고 하시면. 예. 그래서 억제를 잘 걸어줘야지만 과가 굵은 거지 너무 질소 위주의 시비가 되면은 소화불량 같은 과일이 안 굵죠. 우리가 설사해보면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긴 했죠.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오히려 설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힘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무. 그렇지 안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밥만 먹고 무조건 밤새 봐요, 밤새. 살 때까지. 앉으면 봐요, 앉으면. 내가 그래 맨날 아우 지겹지도 않냐. 밥상 옆에다도 넣고 계속 그거만. 일단 다 교육 받아봐도 칼슘 박사님하고 제일 우리 콜라 박사님이 제일이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결과물이 좋아야 돼. 예. 결과물이 농사지 가지고 늦가을에 결과물이 누가 좋으냐. 아, 예.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예.